YTN 사이언스에서 자율주행차 안전성 입증 방법이라고 보도가 난 것 중에서 차세대 모터 개발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이분들은 기술 구조를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기술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데요, 제 방식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전기선에서 전기차니까 수용 구조를, 이 구조를 갖습니다. 이게 충전 방식은 이렇게 콘센트 방식으로 전원 공급기가 따로 있고, 그래서 슈퍼 카패시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일 수도 있고, 통해서 각각 동시에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배터리 8개로 분할해서 직렬과 병렬 방식으로 해서 두 가지를 씁니다. 평상시에 속도로 다닐 때는 하나, 그다음에 속도를 높일 때는 2개의 배터리에서 쓰고, 3개의 배터리 쓰고, 좀 더 속도를 아주 높일 때는 4개의 배터리 씁니다.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전류양을 통제해서, 전류양을 많이 넣으면 많이 회전하고, 전류양을 적게 넣으면 적게 회전한다는 고속, 중속, 조속으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드론과 산업기계, 모터 부분에는 안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터는 그렇죠, 충분한 전력을 고속, 중속, 조속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구조로서, 그렇죠. 그렇게 좀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충분하게 서로 늘려가지고 서로 붙여 있어야 되겠죠. 그 상태로 돼야 되겠습니다. 서로 굵기가 똑같은 구리선이라도 기존보다는 똑같이 들어가고, 중간에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대나무 매듭 구조를 만들거나, 콘센트 배터리 전봇대 형식으로 해서 전기가 축적되어서 강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나. 또는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가지고 전기를 아예 파동적인 펄스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출력을 높이는 이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회전축에 대나무 매듭 구조로서 이렇게 어떤 밴딩식으로 해가지고 넣거나, 회전축에 이렇게 어떤 대나무 매듭식으로 갖고 원형 밴딩식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방식이 아니더라도 약간 사각 구조로 들어가도 제 교조에 해당합니다. 디자인은 수백 개니까. 이렇게 두꺼운 부분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제 기술 구조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힘을 축적할 때 중폭시키는 구조다. 또 하나는 원형 밴딩식으로 해가지고 톱니바퀴가 들어가 있고, 그 위를 맞물리는 톱니바퀴로서 원통형으로 들어가거나, 보통 원형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쥐어 짜주는 식으로 들어가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축 자체를 스크류식으로 살짝, 오래 써도 내구성 이상이 없게끔 스크류식으로 해주는 그런 회전축도 제가 기술 구조를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회전축 자체가 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스크류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나사 나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또 비행체다 그러면 하나의 이렇게 프로펠러가 있다 그러면, 프로펠러에다가 여기 이쪽 부분에 약간 보조 날개를 살짝 달아가지고 파워를 증진시키는 방법,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물살 같은 데는 약간 그렇죠, 오래 써도 이상이 없고 이 정도만 해야 되겠죠. 바람 같은 거는 좀 더 이렇게 모양과 형태는 다양한 이런 보조 날개를 두시면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 프로펠러 사이즈를 틀리게 해가지고 하나의 회전축에서 여러 개 프로펠러를 할 수도 있다. 또는 모터 자체가 파워가 좋으면 회전축도 강하게 돌릴 수 있으므로 똑같은 사이즈라도 여러 개를 2개, 3개, 4개, 5개도 돌릴 수 있어요.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터 방식에 있어서 연구 자석을 서로 두께가 틀린 여러 개 있고, 연구 자석을 여러 겹으로 겹쳐서 들어가는 경우, 또는 사이즈가 대중서로 틀린 그런 연구 자석을 들어가서 하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차세대 모터에서 이거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하셨을 경우에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것도 전 세계 수십조의 기술입니다. 굉장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모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자전거, 그 다음에
산업기계, 그 다음에 모든 배, 항공기, 모든 부분에 모터가 안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 없어요. 가정용 가전제품에서. 그래서 안 들어가는 이 결에서 전부 다 제 모터 방식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직렬과 병렬로 해서 전기를 공급해주는 이 방식도 따르게, 그 전기선 자체도 그렇죠. 제 방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율이 틀리니까. 파워가 틀립니다. 파워 자체가. 전기선이 하나의 전기선으로 갔다가 두꺼워지는 구조. 또 두꺼워지는 것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 구조. 그것은 인위적으로 구리선 자체를 두껍게 만들어서 전기를 축적, 중폭하는 구조로서 만드시고, 한전에서도 아마 이거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전기선에다가 그러니까 두꺼운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발열에만 이상이 없도록, 피복에만 타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전기를 멀리 송전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구에 해당합니다. 한전에서도 전압기 쓰실 때 전 경기선, 구리선이 있다. 두 개, 세 개로 똑같은 굵기다 그러면 두 개, 세 개로, 네 개로 했다가 다시 두 개로 했다가 이렇게 중폭과 감소 구조를 가져서 변압기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변압기. 전력의 양을 중폭시켰다가 감소시켜주는 이런 구조도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전기선이 똑같은 구리선인데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대중소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배치해서 전기를 파동식으로, 펄스 방식으로 바꿔서 파워를 높이는, 이게 모터에 들어갑니다. 모터의 직전에도 이 방식이 들어갈 수 있고, 모터 안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결합이 들어가서 파워를 이렇게 펄스 방식으로 해서 모터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이 기술 구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ITN에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기술들이 제 기술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제 기술을 거기서는 기술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냥 압니다. 왜냐하면 내 기술이니까 딱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시는데 차세대 모터에서 제 거 안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두께가 틀린 그 연구 자석도 여러 개 겹쳐놓는 스피커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기를 모터를 돌려 이렇게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회전축 자동차, 전기장부차나 뭐 휘발유 자동차는 모든 자동차 안에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뭐 그 비행체 돌릴 때도 어차피 회전을 하니까 그 회전축에다가도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전축에 서로 여러 갭의 굵기가 틀린,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을 360도로 배치하고 안 떨어져야 되겠죠. 원통형으로 해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연구 자석들, 더 두께 같은 연구 자석들이 사이사이로 들어갑니다. 전력을 생산해 줍니다. 이렇게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어차피 회전축 돌아가니까. 이 방식은 이제 그 모든 전기차 자체에도 휘발유나 경유차 들어갈 때도 전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집에서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해가지고 실린더 뭐 휘발유로 될 수도 있고 경유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수소 산소도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라늄 분말 좀 섞어서 될 수도 있고, 길이를 20m, 40m, 60m, 100m 이렇게 늘려가지고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전기선은 서로 이렇게 많이 두 개씩 내리잖아요. 스피커처럼 내리면 그것을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의 결합, 그 구조를 통해서 전력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중 이상적인 방식은 서로 다른 굵기의 제 금속 배터리가 거기서 직렬과 병렬 방식으로 들어가서 전력을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이상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또는 뭐 그냥 그 반대 구조로 이렇게 구리선이 서로 굵기가 두께가 틀린 구리선이 이게 회전축에 감아주고, 거기는 그거는 돌리지는 못하겠죠. 구리선 때문에. 그다음에 구리선 서로 원통형으로 두께가 틀린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이 한병주도로 빽빽이 배치되어 있어 갖고 그 상태에서 가만히 놔둬도 이것이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연결하는 그 구리선을 선을 많이 내려 가지고 두 개씩 내리잖아요. 그러면 선을 많이 20m, 40m, 100m에 놓고, 그래서 전력을 걸어줄 때가 이게가 중요한 겁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결합이 전선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강하게 전기를 걸어주면 전력이 강하게 생산됩니다. 이 방식 이제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 배터리를 거기다가 이렇게 놓고 그걸 가지고 전기선에다가
이렇게 쭉 일렬로 배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력 줄다리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생산을 전력을 유도해주면 더 많이 생산이 됩니다. 이런 전기 생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세대 모터에서 제 기술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